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 근처로 이사와서 빌붙으려는 친정아빠를 참교육한 당찬 새댁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부분 기혼 선배님들이 글을 올리시던데 제가 글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의 고민을 들어줄 만한 연륜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살, 결혼 한 달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얘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장거리 연애 중이고요. 소개를 받았을 때 서로 첫눈에 반한 케이스인데요. 장거리 연애로 1년여간 사랑을 키워오다가 서로의 집안 사정상 결혼식은 1년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는 곧 할 예정이고요. 저희 집은 항상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아빠는 백수인 기간이 많았고 어쩌다가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었죠. 엄마는 항상 힘들게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50대 후반인데 관절이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부잣집 딸로 자랐어요. 지금도 저희 외가는 부잣집이에요. 제가 듣기로 부모님 결혼하실 때 수도권 신도시에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신혼집을 사주셨대요. 근데 저희 아빠가 백수이면서 돈도 잘 쓰고 해서 외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제가 어렸을 때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5살까지 살았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저와 동생은 친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 여동생은 2년 전쯤 멀리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명절 때나 보는 정도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 후에 작은 회사에 다니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예랑이가 구해놓은 집에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을 장만해서 합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랑이는 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몰라도 아빠는 예랑이가 한번 도움을 주면 계속 바랄 사람인 걸 딸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우리 동거 시작할 때 저에게 그냥 몸만 오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모아놓은 몇백만 원으로 집 가전들을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외삼촌들과 이모들이 한 가지씩 가전제품들을 해줘서 예랑이네 집 가전제품들을 거의 다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랑이의 집으로 들어가면 몇 년간 아이는 낳지 않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예정인데요. 사랑하는 예랑이와 한 달 뒤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생각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빠는 지금도 백수이니 제가 예랑이 집으로 들어가면 실상 저희 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아빠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엄마 아빠도 그 지역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고모에게 돈을 좀 덜 받고 팔고 할머니는 고모가 모시고 살고 엄마 아빠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서 예랑이만 믿고 가는 건데 엄마 아빠도 그쪽으로 와준다면 의지도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랑이에게 말했더니 예랑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당분간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드리자는 말을 했어요. 그 말도 너무 고마웠는데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저희 상황도 말씀드릴 겸 찾아뵈었는데 거기에서 막내 외삼촌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도 얘기하고 외삼촌과도 얘기하고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외삼촌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혹시 내가 부자인 외할아버지께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외삼촌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랑 예랑이는 진짜 바라는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상황을 보고 드리러 간 것 뿐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마당에 무슨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 예랑이가 돕는다고 함께 나갔더니 외삼촌이 저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들어봤어요. 외삼촌이 얘기하시길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 있는 지역으로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외삼촌이 얘기하니 뭔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 부모님이 제가 살 지역으로 오면 우리 엄마는 예랑이와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외삼촌의 매형인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고 저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고 집을 날려먹은 이후에 음주 사고, 빚 등을 외할아버지께 손 벌려서 갚았던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께 아빠가 우리가 살 만한 집이 없냐고 여러 번 물어봤었대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말하길 너한테는 아빠니까 매형에 대해 더 이상 나쁜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지금껏 일도 안 하고 누나 고생시키고 술 취해서 마누라나 패고 장인한테 당당하게 손 벌리고 하는 매형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이 딸 결혼한 집 근처에 살면 분명히 딸 사위한테도 손 벌릴 거야. 그러니까 네 신혼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외삼촌의 그 말에 얼떨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외삼촌한테 큰 냉장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예랑이와 외삼촌이 한 얘기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랑이는 설마 저희 아빠가 그러겠냐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나 예랑이보다도 외삼촌이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봐왔으니 외삼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저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엄마가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니 걱정이고요. 가까이 살면 제가 뻔히 보고도 부모님께 안 보태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아빠는 외삼촌 말대로 더 바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러면 예랑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살 지역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요.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륜 있으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황을 전하려고 이렇게 또 글을 보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저는 얘랑과 함께 산 지 몇 달 지났어요. 이제는 신랑이라고 해야겠네요. 신랑은 하던 일 잘 하고 있고 저도 가까운 곳에 일자리 알아봐서 일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둘이서만 사니 모자라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저축도 할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고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얘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엄마는 허리가 안 좋아서 현재는 일을 하기 어려우니 아빠 일자리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신랑은 이곳이 고향이라서 지인들이 많아 아빠의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신랑 선배가 저희 아빠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일용직 중에서 힘들지 않은 일들로만 주고 일당은 똑같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랑도 그 선배만 따라다니면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일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신랑 얘기 들어보면 이 지역 공사장에서 60대 초반이면 젊은 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그럼 엄마 아빠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생활비를 어떻게 하시려냐고 물어봤는데요.
먼저 이사를 하고 차차 일할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왔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집을 보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러 함께 다녀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과 제가 퇴근해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신랑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근처에 아는 식당 없냐고요? 제가 엄마에게 그건 왜 묻냐고 했더니 이곳으로 오면 일단 식당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허리도 안 좋은 상태로 어떻게 식당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빠를 돌아봤는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려면 아픈 곳도 없는 아빠가 해야지 왜 엄마가 하냐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아빠에게 알아봐 준 일은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당은 똑같이 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엄마는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나이 들어서 이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아픈 엄마가 일해야겠냐고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랑이 흥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해준 집도 아빠가 놀고 먹으면서 술이나 먹으러 다녀서 팔아먹고 지금까지 엄마 등골 빨아먹고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도 미웠습니다. 둘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어요. 아빠랑 살면서 아빠는 돈 펑펑 쓰고 사고치고 해서 툭하면 외가에 손 벌리고 살았으면 외가 식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가고 나서 신랑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랑이 내 부모 네 부모가 어딨냐고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하는데 말은 고마웠지만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외가에서 외삼촌이 했던 말과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도 낳고 하려면 신랑 외벌이로 한동안 살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까지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다 낳으면 엄마도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빠는 일도 안 하고 엄마와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도 싫습니다. 신랑이 지금은 신혼이라 말을 예쁘게 하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우리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사지 멀쩡한데 일도 안 하는 아빠의 술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의 댓글대로 신랑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화가 날 것은 뻔한 것이니까요. 부모님에게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나중에 아빠 때문에 저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면 그것이 더 불효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쓰니님 정말 똑소리 나는 분이라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